네, 정치인 중 대표적인 달변가면서 또 진보 정치인의 대표 주자였던 노회찬 의원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요즘처럼 막말이 넘쳐나는 정치권에서 특유의 핵학 그리고 비유법으로 상대를 비판하던 노회찬 의원이 더욱 굴려집니다. 고 노회찬 의원 서거 1주기를 맞아 그를 추모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노회찬 의원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만나자마자 저 기억하시죠 하고서는 네네. 안면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네. 네, 주말에 추모식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네,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네, 뭐 어떤 행사들 했었나요? 뭐 기본적으로 추모제니까 근데 작년에 묘비를 제막을 네네.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묘비를 제막을 하고 근데 이렇게 아주 많은 내용을 담지는 않고 그 고 노회찬 그 진보 정치인 여기 잠들다 이런 내용으로 하고 살아온 길 이렇게 적고 해서 좀 담백한 그 묘비를 제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권영길, 심상정 그리고 경기도 이재명 지사 이 네. 세 분의 추도사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공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한 5,600분 이상 오셨는데 네. 다들 헌화를 하시고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인연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는지. 네. 예, 제가 이제 2000년에 민노당에 이제 활동을 시작을 네네.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권영길 대표 비서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노회찬 의원이 그 당 부대표였습니다. 민노당에.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그렇게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2004년에 민노당이 처음으로 국회 열석 진출할 때 네네. 그러니까 아주 어록이 엄청나게 노회찬 어록과 팬클럽이 생길 때 네. 그때 노회찬 대표가 선거대책본부장을 했고 제가 그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콤비를 맞춰서 같이 왔죠.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첫인상은 좀 이분이 좀 과묵해요. 맞아요. 예. 좀 그리고 부끄러움도 되게 많이 타가지고 맞아요. 네. 잘 모르는 분은 그 사실은 이제 한 90%는 노 의원이 좀 듣는 스타일이고 좀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서 그리고 편해지거나 술자리나 이렇게 식사 자리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편해졌을 때 굉장히 재미있고 다채로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듣는 정치인입니다. 좀 부끄러움이 많고요. 저도 노회찬 의원님 이제 한 두어 번 정도 이렇게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털털하다고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완벽주의자시고 스스로 뭐랄까요? 한 톨의 어떤 먼지도 허락하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좀 내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느꼈어요. 상당히 내성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방금 이제 털털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 좀 맞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옷 같은 걸 보면은 좀 많이 해졌고 사실은 조금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서 진보 정치인이라는 게 원래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쉽게 다가가기가 이렇게 본인이 손을 먼저 내밀어서 다가가는 스타일은 조금 네네. 아니신 분. 오히려 심상정 지금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막 웃으면서 이거 그 참 잘생기셨어 아니면 뭐 이런다든가 이거 멋지신데 막 이런 네. 식으로 한다면 노 의원은 좀 약간 수줍게 좀 미소를 머금다가 누가 와서 먼저 악수하면 예 반갑습니다 이런 스타일이죠. 맞아요. 제가 정치인분들 이렇게 만났을 때 제가 먼저 가서 악수를 청하면서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한 거는 노회찬 의원 한 명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먼저 인사를 하시거든요.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노회찬 의원님은 네 하고서는 인사를 받으시면서 누구지 이 사람은 하는 이렇게 그런 눈길을 보내셔 갖고 제가 팬입니다 하고서 인사를 먼저 드렸던 기억이 나요. 뭔가 생각하실 게 많은가 봐요. 그렇군요. 네, 내일이 일주기죠. 내일이 일주기고 저희가 교통방송이다 보니까 이걸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분 중에 9968님, 서울시 구로구 일대 교통마비 상태다.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남부순환로 도로공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로공사는 조금 전에 끝났고 그 여파로 지금 정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럼 노회찬 의원 얘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촌철살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워낙에 정말 재밌으면서도 유머와 해악이 담긴 그런 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록을 몇 개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어록 일단 듣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50년 동안 쓰던 판을 이제 갈아야 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이제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네, 이거 너무 유명한 삼겹살 그 판가리.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언제였죠? 2004년이었죠? 2004년이죠. 네. 근데 저거는 저도 약간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아, 정말요? 네, 그때 이제 당시 이제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어처구니 없이 해가지고 지지도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었는데 열린우리당이 이제 올라가고 있었고 저희 이제 민노당은 진보정당으로 딱 있었는데 그때 열린우리당이 갖고 왔던 그 국민들한테 제시했던 그 논리가 물갈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는 바꿔야 된다 이제.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단지 그렇게 약간만 바꿔서 되겠는가 인물만 저희는 정치판 자체를 바꿔야겠다 해서 판가리론을 내세웠는데 네. 이걸 국민들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노 의원님하고 저하고 저희 당직자들이 예. 이렇게 고기를 먹다가 삼겹살이 막 타길래 제가 사장님 여기 판 좀 갈아주세요 그랬다가 아 그렇구나. 고기가 타면은 쇠고기를 달라고 하지 않고 판을 갈아달라고 하는구나. 그러네요. 예. 예,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참 이런 게 참 좋겠네요.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얘기를 그렇게 대중적으로 그냥 확 가서 쓰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농담처럼 비슷하게 한 얘기인데 아, 거기에 굉장히 히트를 했죠. 이게 그러니까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노 의원님이 이렇게 평소에 그 어떤 얘기나 또 자기가 읽었던 책이라든가 뭐 인터넷에서 본 거 이런 거를 굉장히 깊이 있게 보다가 그것을 토론이라든가 어떤 얘기를 굉장히 잘하세요. 네. 심지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본인은 토론에 들어갈 때 원칙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오.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고 들어간다. 아. 그냥 그거는 평소에 마음속에 가지고 계속 준비를 했다가 네. 토론에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을 비우고 그냥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토론의 맥락을 따라잡을 수 있고 이걸 보는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즉각 반박하고 우리 논리를 대고 네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준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걸 봐서도 참 대중적인 정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어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양 올림픽이 뭡니까? 아니 뭐 평양에 무슨 컴플렉스가 있어요?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됐다. 아 그럼 뭐 음식이 완전히 뭐 그럼 평양 냉면도 문제 삼아야지. 왜 냉면은 다 평양 아니면 함흥이냐? 뭐 서울 냉면, 수원 냉면은 왜 없느냐? 대한요식협회에다가 이거 완전히 뭐 정치적으로 중립이 깨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해야지. 이게 평창올림픽 당시에 이제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왜 평양올림픽이냐라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뭐 저런 예가 되게 많으세요. 네. 이제 2016년 박근혜 정권 때 인사청문회를 이제 상시청문회로 하자 이제 미국처럼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사청문회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저보고 미국에서 인사청문회를 1년에 몇 건 하는지 한번 뒤져봐라. 그래서 제가 그걸 거의 밤은 안 새더라도 한 2시까지 뒤져서 드렸는데 그걸 그 다음날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제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한마디 딱 더 붙이신 게 당시 박근혜 정부가 상시청문회 반대했는데 파출소에서 상시순찰을 한다고 하니까 범법자들이 왜 상시순찰을 하냐고 반대하는 꼴이다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늦게까지 준비한 거 하나도 안 나고 그 말씀이 그냥 다 대서특필된. 정말 이 말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 안 하고 들어가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가 딱 그 기자들이 앞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평소에 고민이 묻어나는 거죠. 그렇죠. 항상 그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때 딱 시점에 알맞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저희가 준비한 어록 한번 들어보시죠. 하지만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2통으로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벌어들이는 전관예우의 법정에서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까? 10,000명만 평등할 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의의 신상은 한 손엔 전화기 다른 한 손엔 돈 다발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대단한 언어의 유희다. 그러니까 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니라 10,000명만 평등하다. 와, 그렇죠. 이건 정말 기지가 뛰어난 발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뭐
한 손에는 전화기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돈다발을 들고 네.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표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노회찬 의원이 정말 인기가 많으셨잖아요. 팬클럽도 있고 그리고 단순히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정치적인 정파를 좀 떠나서 네.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봤던 그 노회찬 의원의 뭐랄까 강점 이런 거는 유머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너무 심각하게 막 막말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빗대어서 웃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참 뭐랄까 색다른 정치인이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그게 머리에 드신 게 많아서 그래요. 굉장히 그 이제 네. 머리에 드신 게 많고 좀 일화가 있는데 그 이분이 그 저기 옛날에 그 시국 사건 그러니까 네. 이제 노동운동 관련해서 이런 걸 하고 막 그러시다가 청주교도소에 이제 수감되셨는데 네. 그때 워낙 면회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말도 많이 걸고 그렇죠. 걸고 그러니까는 죄송한데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돼서 교도소 측에다가 저를 독방으로 보내달라. 난 좀 독방에서 그 한 2년 동안 2년 6개월인가 있다 아 나왔는데 정말요? 네 근데 나는 좀 독방에서 공부 좀 하고 면회도 가급적 조금 덜 와달라 하면서 아.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조선왕조실록 우리 조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국민들한테 소개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도 다 읽어보고 그걸 번역서를 냈어요. 그걸로 돈도 좀 나름 어마어마하게 번 건 아닌데 빚도 네. 약간 갚으시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세종이 우리나라 최초로 무슨 예를 들면 그 여성 권리 신장에 1번 무슨 그 조치를 취한 게 네,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노회찬 의원 하면은 그 명연설이 있잖아요. 6411번 버스. 그렇죠. 네. 아 진짜 그거는 참 지금 들어도 약간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그 본인의 진심이 담겨서 막 울리는 연설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그렇죠. 사회적 약자한테 관심도 많으셨고 예. 새벽에 그 첫 차가 보통 우리가 이제 7시, 8시 이제 출근을 위한 네. 9시 정도까지 가면 이제 사람들이 붐비니까 그렇게 일찍 왜 붐비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지하철 제일 첫 차 네. 그리고 버스도 제일 첫 차가 항상 10,000원이지 않습니까? 거의 막 발디딘처럼 그런 것이 있었고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뭔가 그 노회찬 의원이 정말 큰 어떤 역할이었더라면은 이거 진보 정당이 아직 한국에서 뭔가 좀 고답적인 논리를 설파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자기들만의 세계인 것 같고. 근데 네. 이 노회찬 의원은 정말 그 국민과의 스킨십이 뛰어난 분이셨어요. 저는 네. 노회찬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그 정치를 대중화시키고 아까 네, 말하는 네. 이제 그 위트라든가 맞아요. 해학이라든가 그리고 진보를 좀 대중화시켰어요. 네, 사실은 맞아요. 진보 진영이 되게 좀 고답적이고 얼굴에 막 인상 많이 쓰고 그리고 정당이 뭐가 중요해 우린 더 세게 나갈 거야 막 이런 면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도 정당이 필요해 설득을 정말 오래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언어를 대중화시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평소에 그런 정도의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우리 김종철 비서실장님이 생각하신 그 노회찬 정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노회찬 정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뭐 세 가지 그러니까 정치 그다음에 진보 언어를 대중화시킨 그러니까 그 항상 대중을 먼저 생각하고 현실을 고민하는 그런 면이 이제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노회찬 정신의 핵심은 노회찬은 진보 정당하고 따로 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진보 정당을 고민했고 지금은 우리가 상식처럼 돼 있는 1인 2표제도 93년 1월에 이분이 이미 헌법 소원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진보 정당이 기틀을 잡을 수 네.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한두 가지가 더 있다면 잘 안 드러났던 부분인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 이분의 핵심 구호가 뭔지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잘 안 나요. 누구나 악기 하나쯤은 다룰 수 있는 아, 서울시 맞다, 맞다, 맞다. 그거였습니다. 네. 본인이 정말 첼로, 예술에 대해서 네. 첼로에서 네. 근데 그런 게 지금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는 정치인들이 좀 뻔뻔한데 최소한 자기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알고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다 그래요. 그 세브란스에서 나와서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택시를 타면 여기 노회찬 의원 장례식장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 4천만 원 때문에 그거 우리도 빌릴 수 있는 돈인데 그게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그걸 왜 또 자살을 하냐. 다들 그런 안타까워하셨죠. 예, 너무 안 된 굉장히. 사람이 같다. 그러면서 이제 뭐 수십억 받은 놈들도 다 잘 사는데. 근데 어쨌든 자신의 어떤 그 부끄러움을 알고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졌던 정말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정치인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 청취자분들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님 많이 보고 싶다, 그립다라는 의견 많습니다. 9423님, 노회찬 의원님 그립습니다. 그의 해악이 그립습니다. 한국의 자산이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또 9708님, 노회찬 의원님 보고 싶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굉장히 그립네요. 많이 네. 보고 싶고, 네, 요즘같이 또 이렇게 막말도 많고 정치가 혼탁하고 하니까 더 그립습니다. 내일 일주기고요. 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좀 깊이 담고 내일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앞으로도 정의당 노회찬 정신 계승해서 무궁한 발전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시저실장이었습니다.